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트럼프가 돌아왔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이 트럼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9년 1월 19일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뭐 대선 전까지만 50대 50%로 박빙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까봤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어요. 특히 주요 경합주에서요, 한 곳 제외하고는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자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15원 오른 1394원에 마감을 했죠. 최근에 2차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시에 원달러 환율도 고려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11월 금통에선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52% 하락한 256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감세 정책을 할 것이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늘어나겠네? 그럼 채권 발행량이 많아질 것이고, 이 채권 발행량이 많아진 것은 채권 수익률 상승을 의미하고, 이게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국채 5년물 금리는 3.23%로 마감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외교 분야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큰 차이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맹끼리 힘을 합쳐서 독재 국가에 맞서자 이렇게 해서 블록화를 추진하는 것을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이 좀 다릅니다. 이런 독재 국가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 돈을 내라는 주의죠.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국가에 신경을 쓰냐, 그래서 기존의 외교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발을 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한 기사에서는 재앙 같은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트럼프발 관세에 한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환경 정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수출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2차 전지 쪽인데, 여기를 비롯해서 친환경 관련 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었던 게 거의 수출호죠. 수출 혼자서 거의 대한민국 경제를 하드캐리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당선으로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집권기 때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시기에 쇼킹 경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맨날 주가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은 2018년부터 2019년에 트럼프가 일으킨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중국 수출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었고, 또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에서 타격을 크게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본 감소로 주식시장은 크게 침체를 받았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시장,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의 30평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화를 봤더니 트럼프 집권기 때 집값이 다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값은 트럼프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먼저 주식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 외국인 자금 흐름, 유동성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요. 특히 미중 무역전쟁 같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 외국인 자본은 빠르게 빠져나가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전쟁 쇼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요, 일단은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매든 전세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것이 아파트에 영향을 주냐? 유동성 움직임, 얼마나 은행에 쌓여있는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냐,
두 번째, 차주들의 대출 인식. 자, 이 대출을 받아서 나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이 대출 금리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매나 전세 모두 다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요, 사람들 대출 많이 받아서 주거 수준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주들의 대출 인식이 적극적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요, 매매 전세 수요가 동시에 올라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저금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부동산 재벌은 당연히 높은 금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당시에도 제롬 파월 의장과 굉장히 대립각을 많이 세웠어요. 2018년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연준의 금리 인상의 격분에 파월 의장 해임론이 2019년 1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 미국 금리 모든 나라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침체로 결국에는 이런 저금리로 만드는 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미국의 긴축 흐름을 끝내게 되죠.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은 시장 변화가 굉장히 컸었어요. 상반기 때는 헬류시티발 역전세난으로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유일한 집값 하락기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 금리가 올라갈 거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생긴 겁니다. 왜 생겼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공포가 있었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다시 저금리로 돌아왔네? 저금리는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건가 보다, 이런 확신을 주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매매나 전세를 구하기 시작하고 매매값, 전세값 동반 급등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과열이 지속되다가 12, 16 부동산 대책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다?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효과가 없었더라.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래는 과거와 똑같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트럼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미래에 똑같이 재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그때와 비슷하게 관세를 경고하고 있고 또한 반이미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반이민 정책이나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노동시장이 여전히 미국은 뜨겁거든요. 반이민 정책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이것이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선거철에서 쏟아냈던 발언들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 의문은 드는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처럼 다시 침체를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경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